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쌤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참 오랜만에 만나죠. 네, 이번에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첫 단원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216쪽에 여운한 골족이라는 백석의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16쪽을 폈죠. 자, 제목부터가 좀 재밌죠? 네, 여운한 골족. 참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우가 나타나는 골은 마을입니다. 이 골이라는 말은 고을을 나타냅니다. 고을은 마을이죠. 이 족은요, 족은 한자이거든요, 이게요. 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가족할 때 족이죠.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아, 이건 아니군요. 이게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친족이요. 네. 그러니까 여우가 나타나는 마을, 그 마을 이름이 여운한 골이에요. 여우가 나타나는 마을을 그 마을에 명절날 모인 친족의 모습 뭐 이런 뜻입니다. 왜 명절이냐고요? 밑에 보면 명절날이죠. 자, 그래서 여운한 골은 마을 이름이고요. 족이란 얘기는 그 마을의 명절날 모인 친척들의 모습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날 나는 엄매는 엄마겠죠. 아베는 아버지고요. 따라서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서 진할머니는 친할머니입니다. 친할아버지가 있는 계시는 큰 집으로 가면 그랬네요. 자, 여기 배경이 묘사되고 있죠. 네. 명절날 이건 시간의 배경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큰 집 이건 어디에서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건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큰 집은 공간입니다. 네. 배경이 보이죠? 네. 배경인데요. 배경. 네. 나는 여기서 화자죠. 나는 화자입니다. 내가 화자고요. 나는 엄마 아버지 따라 개는 또 나를 따라 명절날 큰 할아버지 집,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면 자, 그 다음부터 볼까요? 얼굴에 별 자국은요, 네, 이쁘게 표현했죠. 얼굴에 진짜 별이 박힌 게 아니라 옛날에 천연두라는 질병에 걸려서 나으면 얼굴이 구멍이 숭숭 뚫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곰보 자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흉터 자국이죠. 얼굴에 흉터 자국이 송송 뚫린 말수와 같이, 말수란 말 보이죠. 말수와 같이 말은 밑에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말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눈도 껌벅껌벅거리는, 말도 좀 어눌하지만 눈도 좀 껌벅껌벅하니까 사람이 좀 똑똑해 보이진 않아요. 얼굴에 또 천연두 자국이 있고요. 그런데 일은 매우 잘합니다. 하루에 배를 한 피를 짠다는, 하루 종일 일해야 배를 한 피를 짤 겁니다. 하루 종일 진종일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벌은 벌판인데요. 벌판 하나 건너서 그 마을 집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아주 많은 실리 이 마을 리자입니다. 실리라는 마을에 사는 고무는요. 네, 고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모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마 이 백석이 평안북도 정주 사람인데 밑에 보이죠? 이 평안도 사투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자, 고모의 딸이 있는데요. 그 이녀라고 했네요. 밑에 풀이가 되어 있지만 왼쪽에 아버지가 이씨면 그의 딸은 이녀 그랬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박씨니까 나의 딸은 박녀 이러겠죠. 네. 그래서 이녀, 네. 그 다음에 작은 이녀, 딸이 둘인데 동생을 말하겠죠. 네, 표현 한번 볼까요? 인물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같은 특징을 표현해 가지고
그런 특징을 갖는, 그런 외모를 갖는 누구누구,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는이라는 수식어구들 많이 보이죠? 한번 볼게요.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그런 고모죠. 고모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눈을 껌벅거리는 그런 고모예요. 하루에 배를 한 피를 짠다는 그런 고모입니다. 네. 그 다음에 벌판 하나 건너가서 복숭아 나무가 많은 그런 고모예요. 그런 집에 사는 고모. 이렇게 그 앞에다 뭐뭐 하는 어떤 사람, 뭐뭐 하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재밌고 은근히 이게 리듬이 좀 느껴지죠? 네, 그런 걸 느끼면 시를 공부 잘하는 겁니다. 16살에 40이 넘은 호라비는 이제 아내가 죽은 그런 남자죠. 후처가 됐네요. 두 번째 부인이 된 포족촉하다는 얘기는 피부가 조금 푸르스름하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피부가 아닙니다. 포족촉하다, 피부가 푸르스름하다. 성이 잘 난다는 얘기는요, 피부가 상처가 잘 난다, 또는 덧이 잘 난다. 요즘으로 말하면 트러블이 잘 생긴다. 살빛이 매감탕 왼쪽에 이게 보이나요? 매감탕.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엿을 고거나 메주를 쓴, 그 다음에 그런 소출 씻은 물, 진한 갈색입니다. 진한 갈색은 거의 검정색에 비슷하죠? 네. 그런 입술입니다. 입술을 매감탕 같다고 그랬어요. 입술이 좀 검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젖꼭지는 더 까맣어요. 네, 옛날에 그 아주머니들은요, 예, 젖꼭지를 뭐 가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외설스럽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그 당시에 우리 문화였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 예수쟁이 이제 기독교 교회가 있는 마을 가까이에 사는 토사는 지명입니다. 아까 실리도 지명이죠. 토산 고모죠. 고모의 딸 승려, 고모의 아들 승동이. 표현 재밌죠? 이것도 역시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다시 한번 빨간 펜으로 한번 정리해 보죠. 16세 40이 넘은 호레비 후처가 된 토산 고무, 이렇게 되죠. 된 토산 고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를 가진, 그죠? 그런 예수쟁이 마을에 사는 고모예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확대해서 보죠. 60리라고 해서 60리는 심리가 4km니까 먼 거리죠.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 바닷가에서 과부가 되었네요. 과부, 남편 죽었습니다. 그래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 옷, 언제나 하얀 옷이 정하다는 얘기는요, 정하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하게 입던 말 끝에, 어떤 말을 하고 나서 그 끄트머리에 서럽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이 말은 잘 우는 그 말입니다. 잘 우는. 큰 고을, 마을이죠. 큰 고을에 사시는 고모. 그 고모의 딸 홍녀, 남편이 홍신 모양이죠. 아들은 홍동이, 동생이 있어요. 작은 홍동이. 자, 계속 뭐 하고 있나요, 지금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배나무 접을 잘 하는 접이라는 말. 옛날에는 나무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다른 나무하고 이렇게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성격이 변해요. 네. 다시 말해서 A라는 나무를 중간을 잘라가지고 B라는 나무랑 이렇게 붙으면 C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무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품종, 일종의 육종 기술이죠. 네, 이걸 잘하는 누굽니까? 잘하는 삼촌입니다. 삼촌. 주정은 이제 술 먹고 주정하는 거죠. 그러면 토방돌을 뽑아버려요. 토방은 이제 그 마루 밑에 신발을 벗어놓는 잘 다져놓은 것인데 그 속에 돌을 뽑는다는 얘기는 보통 힘이 아니란 얘기예요. 토방돌을 그냥 단숨에 뽑을 정도로 힘이 센 그 말입니다. 오리 치할 때 치는 올가미입니다. 오리 잡는 올가미를 잘 놓는 그런 누구? 삼촌. 배나무 접을 잘하는 삼촌.
술 먹고 화가 나면 토방도를 뽑아버릴 만큼 힘이 세고 괄괄한 삼촌. 오리 올가미를 잘라서 오리를 잘 잡는 삼촌. 먼 섬의 반디젓, 반디는 밴댕이입니다. 밴댕이. 사투리죠. 밴댕이. 밴댕이라는 생선이 있어요. 젖은 젓갈입니다. 젓갈을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그리고 삼촌의 어머니, 사촌, 누이, 동생, 이 삼촌의 자녀들이죠. 나한테는 사촌이 되죠. 네,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이 가득하게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방에들 모여서 방 안에는 새 옷의 냄새가 나고 새 옷의 냄새. 옛날에는 명절날, 특히 설날, 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새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요즘에야 다 사서 입히죠. 자, 이 부분 잠깐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묶어보죠. 요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바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 인물의 외양 묘사. 외양은 겉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다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뭐뭐하는 어떤 분, 그죠? 뭐뭐하는 고모, 뭐뭐하는 삼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리듬이 느껴집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비슷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그죠? 네. 이번에는 이제 또 인절미 떡이죠. 송구떡. 네. 콩가루 찹떡은 찰떡입니다. 냄새도 나고. 자, 명절날에 풍성한 음식. 자, 여러 가지 그 나이라고 있죠. 끼때는 끼니때입니다. 끼때는 끼니때. 끼니때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 여기서 잔디나 고사리는 다 나물 종류, 야생 나물 종류예요. 잔디가 이게 그 공원에 깔려 있는 그런 잔디가 아닙니다. 잔대라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었어요. 도야지는 돼지고요. 돼지 비계, 돼지고기 비계. 모두 선득선득하다는 얘기는 촉감인데요. 뭐 이렇게 만지면 막 차가워가지고 손이 시릴 정도로 선득선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찬 것들이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또 북쪽 지방은 춥죠. 냄새라기보다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또 겨울이니까 차가운 것들입니다. 저녁 술이라는 말은 먹는 드링크하는 술이 아니고요. 숟가락을 말하죠. 숟가락. 네, 저녁 숟가락을 놓은 저녁밥을 먹은 아이들은 외양간 섭이란 얘기는 옆을 말합니다. 외양간 옆 밤마당에서 거기에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배나무가 심어진 동산에서 쥐잡이 놀이죠. 아이들이 하는 놀이 쥐잡이. 그리고 숨군막질 네, 숨바꼭질입니다. 쥐잡이를 하고 숨군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이것도 아이들이 하는 놀이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은 놀이고요.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 네, 하고 이렇게도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아주 그냥 시끄럽게 아주 재미나게 논다 그랬어요. 논다 과거형이 아니죠. 논다 현재형을 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 밑에 보면 잠이 든다 그리고 잔다 뭐 이렇게 현재형 시제를 좀 많이 썼네요. 현재형 시제. 밤이 깊어가는 집 안엔 어머니는 어머니들끼리,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은 아레칸입니다. 아레칸에서도 웃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화기애애하죠.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또 윗간이죠. 아래칸이 아니고 방 한 칸을 잡고 조아질. 네. 조아질은 이제 그 공기놀이처럼 하는 민속놀이입니다. 쌈방이 주사위 비슷한 거예요. 이걸 굴려요. 바리끼가 이제 뚜껑입니다.
그 밥그릇의 뚜껑. 예.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돌리면 팽이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려가지고 누가 오래 도나 이거 시합하는 거죠. 바르게 돌림하고 호박대기는요 서로가 탁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걸 이제 떼내는 놀이에요. 네. 아 옆에 보겠어요. 앞사람의 허리를 잡거나 팔짱을 끼고 있으면 술래가 그걸 떼내면 그 떨어져 나온 사람이 이제 술래가 되는 거예요. 재밌겠죠? 제비손이 이구손이하고 이건 저도 어릴 때 쌤도 어릴 때 했던 겁니다. 예.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이게 다리를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가랑이를 끼운 다음에 제비손이 이구손이 손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셉니다. 그러다 딱 걸리면 술래가 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화디는요 등잔의 받침대를 말해요. 등잔의 받침대.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기로 만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뚜껑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 봤죠? 이렇게 해서 불이 이렇게 편하고요. 네, 여기 이제 기름이 이렇게 담겨 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빨갛게 여기 심지가 이렇게 그죠? 심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통 종이 같은 걸 기름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여기다 적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등잔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등잔 지지대 이렇게 지지대가 있죠. 이 지지대가 바로 화디다. 사기방등 사기로 만든 등입니다. 등의 심지가 요거 빨간 심지죠. 몇 번이나 돋구고 이 부분 좀 중요한데요. 네, 노느라고 이게 불이 이제 점점 시간이 오래 가면요 이 위에 심지가 위에 심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 꼬부라져 가지고 불이 위로 잘 이렇게 밝게 안 서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줘야 됩니다. 가위로 이렇게 심지를 잘라내요. 그리고 밑에 심지를 이렇게 뽑아 위로 올려가지고 또 불이 잘 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이죠. 화디의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또 뽑아 올리고 홍게닭은 새벽닭인데 새벽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이 말은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거의 밤새 울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다가 졸음이 오면 아랫목삼 아랫목이 따뜻합니다. 윗목이 차갑죠. 옛날에 온돌방은요. 아궁이 바로 밑에 부분이 아랫목이에요. 이제 어른들이 아랫목에 앉도록 하셔야 되죠. 아랫목 싸움, 자리 싸움 하면서 히덕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창가에 턱납서, 턱납서 이런 말들,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네, 홍게닭, 평안도 사투리죠. 네. 이렇게 토속적인 소재를 많이 쓰고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화디, 사기방 등 되게 토속적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무의 징계국, 토속적이죠. 네. 턱납새는요, 처마 지붕 끄트머리를 말해요. 문창에 처마 지붕 끝에 그림자가 치는 해가 떠가지고 거기 그림자가 생깁니다. 아침, 시누이, 동서들이에요. 네. 동서들이 욱적하니 아주 북적북적 되면서 흥성 부엌에서 뭘 합니다. 그 부엌으로 샘문, 그 사이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장지는 종이를 바른 문이에요. 유리창이 아닙니다. 옛날에 유리가 없었죠. 틈으로 무의 징계국 무에다가 민물새우를 끓여 무를 얇게 써는 그런 맛있어요 여기요. 무 징계국을 끓이는 그런 맛있는 냄새가 방 안에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늦게 잠을 잔다 그런 얘기네요. 어때요? 생각보다 그 내용이 우리 그 어릴 때 그 고향 정서가 단풍 물씬 풍기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앞부분은 이쪽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네 여기 새옷 냄새가 나고 이 부분부터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 봅시다. 이렇게 묶어 보죠. 이 부분은 바로 명절 음식, 그죠? 명절 음식. 그 다음에 놀이하는 장면. 네. 아까는 윗물의 외양묘사죠. 장면을 열거하는데요. 열거라는 말이 중요한데 열거. 네, 열거. 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풍성한 느낌 들죠?
자, 명절 음식을 막 굉장히 많이 나열하니까, 열거하니까 풍성하고, 그리고 애들 놀이는 어때요? 굉장히 화기애애하죠. 특히 어머니들은 또 이야기하고 웃음소리가 화기애애하죠. 풍성하고 화기애애한 뭐 분위기. 이거를 갖다가 드러내줘요. 이 뒷부분이요. 앞부분은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해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뭐랄까 그 특징, 그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족 공동체의 그런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되고 있어요. 네, 이 시는 좀 언뜻 보면 산문 같죠? 네, 산문시입니다. 산문시예요. 네, 하지만 그 운율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운율이 느껴집니다. 아까 특히 앞부분으로 다시 쭉 돌아오세요. 네.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쌤이 이제 별표를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별 3개짜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 부분의 그 서술 특징.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쌤이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네. 서술 특징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물 묘사하는 부분. 첫째, 윤현기 화자의 눈에 비친, 윤현기는 어린 시절입니다. 윤현기 화자의 눈에 비친 친척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죠. 친척들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을 니은 이응. 이게 뭐죠? 이거 니은 이응 나열하고 있는 거. 나열하고 있어요. 나열. 네. 두 번째, 소식어구로 활용합니다. 소식어구. 관형어구죠. 뭐뭐하는 고모. 관형어구. 네, 소식어구를 활용하여 인물의 외모를 생김새, 인물의 외모를 외모를 아니고 외모와 특징. 뭐 배를 잘 짠다든가 아니면 뭐 오리치를 잘 논다든가 이런 특징까지도 특징을 소개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간결하고 인상적인 묘사. 간결하고 인상적인 묘사를 통해 묘사가 간결합니다. 인물에 대한 꾸밈이 지루하지 않죠. 간결합니다. 통해 인물의 특성을 드러낸다. 인물의 특성을 잘 드러내죠. 잘 드러냄. 이거 꼭 정리해두기 바래요. 첫째, 윤현기 화자의 눈에 비친 친척들의 모습을 나열했다는 부분, 나열했다는 거. 그 다음 둘째, 수식어구를 이용해가지고 외모, 특징을 소개한다는 부분하고 간결하고 인상에 남게 묘사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인물이 잘 전달된다는 내용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란골쪽의 핵심 정리를 볼게요. 자, 원래 가을지 자유시입니다. 그리고 서정시인데 이거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산문시라는 거. 네, 산문시. 되시죠? 산문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서사적 성격을 갖는다고 써놨죠? 이야기예요, 이게. 이야기. 네, 명절날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큰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쭉 뭐뭐 했는지, 뭐뭐 먹었는지 쭉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서사적이고. 그 다음에 회고적이라는 부분이 꽤 중요해요. 회고적. 화자가 사실은 지금 어른인데 성인인데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향토적이라는 거예요. 향토적.
네, 일제시대 때 이걸 썼거든요. 그리고 백석이 고향을 떠나 만주나 이런 데로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럴 때 자기의 고향이었던 여운왕골 쪽을 떠올리면서 여운왕골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친족들을 회고하면서 향토적으로 그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 마을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게 나타난다고 봐야죠. 자, 주제. 명절날에 화기애애한 친족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만큼 그리운 거죠. 자, 여기도 이제 표현상 특징이 보이죠? 네, 표현상 특징. 이 부분, 네,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의 흐름. 그죠? 명절날 아침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이제 끝나죠. 장소 이동, 우리 집에서 큰 집으로, 그렇게 세상 전개했다. 두 번째, 사투리 사용. 토속적 소재 많이 사용했죠? 네, 그래서 유년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오르게 만든다. 마치 산문처럼 썼다. 그래서 명절의 모습을 회고적, 지금 성인의 시점에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는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현재형 시제 사용했다고 선생님 말했죠? 그래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지금 현재를 쓰면 지금 눈앞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현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더 생생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일부러 어린 시절을 회고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다는 점, 잘 기억해 두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무의 징계국 이런 것들, 그죠? 호각적이죠? 네.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토속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릴 때도 그 가족의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화자가 겪었던 장면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는 부분, 이 부분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열거해요. 네. 그 놀이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열거하죠. 그래서 풍성합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저절로 만들어지게 한다는 점. 자, 어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있는 어디 쪽이죠? 네, 학습 활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